첫 번째로 제일 흔한 거는 이석증이었어요. 두 번째로 흔한 거는 심리적 원인에 의한 어지럼증. 세 번째로 흔한 거는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지럼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지럼증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서 찾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운데 병원에 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어지러워서 여기저기 병원에 다녔는데 원인을 찾지 못한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어지럼증의 원인, 그 중에서도 빈도에 따른 원인을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지럼증은 그 어지럼증이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다양한 증상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질어질하기도 하고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걸으면 휘청휘청 쓰러질 것 같이 어지럽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는 그 어지럼증의 증상을 4가지로 분류하고 그 각각의 증상에 따른 원인을 찾아보는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죠. 그 영상은 여기 위에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지난번에 이제 올렸던 그 증상에 따른 분류는 제가 진료를 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여서 이제 진료를 보고 환자분들한테 증상을 물어봐서 볼 때 첫 번째로 고려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어지럼증 빈도인데 요거는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어지럼증의 빈도를 잘 알지 못하면 이제 엉뚱하게 검사를 하거나 진단을 정확하게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환자분이 어지러워서 왔는데 제일 흔한 것부터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진료나 검사를 시행해야지 매우 가능성 낮은 것부터 검사를 한다거나 진료를 하게 되면 엉뚱한 검사를 하게 되고 심지어 제대로 진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게 되겠죠. 이 어지럼증을 보는 의사라면 어지럼증 원인 중에서 어떤 어지럼증이 흔한지 미리 잘 알고 그것을 진료 볼 때 적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확진 검사가 따로 없는 어지럼증들이 있어요. 심리적인 원인에 의한 어지럼증이나 편두통성 어지럼증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인데요. 이런 어지럼증이 얼마나 흔한지 알지 못한다면 환자분한테 어지럼증 검사를 했는데 원인이 없습니다 라고 밖에 설명을 드릴 수 없겠죠. 각각의 어지럼증 증상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어지럼증들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흔한지, 그 중에서 특히 나이에 따라서 어떤 어지럼증이 흔한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작년에 분당 서울대병원의 김지수 교수님이란 분이 쓴 논문을 참고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쪽 이제 분당 서울대 어지럼증 검사실에서 2003년부터 저작년까지 본 환자 약 2만 명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각각의 어지럼증 원인별로 빈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논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서 제일 흔한 어지럼증 4가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일 흔한 거는 이석증이었어요. 두 번째로 흔한 거는 심리적 원인에 의한 어지럼증. 세 번째로 흔한 거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어지럼증이고, 네 번째는 편두통성 어지럼증이에요. 요 그림표를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일 흔한 거는 이석증이었는데 비율이 전체 이제 환자 중에서 24%에서 이석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심리적 원인에 의한 어지럼증, 또 다른 말로는 지속성 체위 감각 현운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20%,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이 12.9%, 그리고 편두통성 어지럼증이 10.2%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종류의 어지럼증이 가장 흔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지럽다라고 하면 귀 쪽 원인들만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귀 검사만 하고 원인이 안 나오면 원인 없는 어지럼증이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심리적 원인이라든지 편두통성 어지럼증, 뇌혈관 질환에 의한 어지럼증도 생각보다 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여기서 고려해야 되는 거는 이 논문이 이제
큰 대학병원에서 쓰여진 논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빨리 이제 진단되거나 치료가 되는 이제 이석증이나 이런 환자들은 아무래도 대학병원에 덜 갔을 수도 있겠죠. 그거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어지럼증의 비율이 높고, 또 반대로 이제 이석증 환자분들은 이제 근처 병원에서도 쉽게 진단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학병원까지 가서야 진단받는 환자가 많았습니다. 이석증도 좀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검사를 해야지 제대로 진단이 되는데, 이석증임에도 불구하고 또 제대로 진단받지 못하고 병원을 전전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증상이 전형적이지 않은 경우에 그렇게 되는데, 항상 이석증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모든 어지럼증 환자는 이석증 검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릴 거는 이제 이석증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이나 아니면 다음에 또 제가 자세히 설명드려야 될 텐데, 이석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화면을 볼게요. 화면을 보시면 귀 속 여기 제가 이제 가리키는 부분이 내이라는 부분의 내이. 내이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이제 달팽이관이에요. 달팽이관이고, 이쪽 부분을 전정기관이라고 해요. 전정기관이라고 하는데, 전정기관을 좀 자세히 볼게요. 여기 방골이관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고요. 그리고 요 공간 안에 이제 이석기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석기관은 자세히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석기관이 이제 보시면 요 노란색은 신경이라서 요 뇌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털세포가 있고, 털세포 위에 이제 끈적끈적한 젤리 성분 위에 여기 무거운 칼슘 덩어리로 이루어진 이석이라는 것이 얹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이석기관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고개를 한쪽으로 돌릴 때 이 이석이 무거우니까 한쪽으로 이제 기울어지겠죠. 기울어지면 밑에 있는 털세포가 휘게 되고, 이 털세포는 휘게 되면 전기를 형성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형성된 전기가 요 밑으로 이제 신경을 통해서 뇌로 고개가 기울어졌다 라고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차가 앞으로 간다, 뒤로 간다, 뭐 엘리베이터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것들을 다 여기 이석기관에서 이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만약 이석이 없으면 정확하게 정보를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석기관에는 무거운 이석이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골이관이에요. 방골이관은 여기 그림에 보듯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머리를 한쪽으로 돌리면 이 물이 관성 때문에 순간적으로 반대로 흐릅니다. 그 흐르는 것을 여기 역시 털세포가 인지를 해서 받아들여서 신경을 통해서 뇌로 신호를 전달해요. 머리가 왼쪽으로 돌아갔다, 오른쪽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인지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방골이관이고 이석기관이에요. 이석증은 어떻게 되는 병이냐 그러면, 여기 이제 붙어 있는 이석이 떨어져 나와요. 한 번씩 떨어져 나와서 요 공간에 있다가 우리가 주로 누워 잘 때 요 방골이관 안으로 쑥 들어가게 돼요. 방골이관 안으로 쑥 들어가게 돼가지고 이렇게 물만 있어야 되는 공간에 무거운 이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조금만 움직여도, 뭐 주로는 이제 자다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자다가 이제 옆으로 돌아 눕거나, 아니면 이제 자다가 일어날 때, 아니면 일어나 있다가 누울 때, 그때 이제 저기 이제 이석의 물살이, 이석으로 인해서 방골이관 안에 이 림프의 물살이 되게 세지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실제로 조금만 돌려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제자리에서 10바퀴, 20바퀴 돈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빙글빙글 돌고 뭐 구토 증상이 있고, 이게 이제 이석증이죠. 이석증이고, 이석증 치료는 어렵지 않아요. 여기 들어있는 이제 이석을 밖으로 빼내기만 하면 치료가 잘 되거든요. 진단도 이제 안경 쓰고 하는 안진 검사를 하면 비교적 잘 진단이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한 번에 잘 진단이 안 하고 여러 번 검사를 반복해야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이석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증상,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석증 증상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살짝 약간 띵한 정도의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석증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검사를 건너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석증 제일 흔하고 증상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석증에 대한 확인은 초창기에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게 전체 원인의 약 24%를 차지하는 이석증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